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비부명리 고급편 하권 37페이지 묘월기토를 공부해 보시자고요. 묘월이 기토 일간의 묘월이 사양으로 양기가 늘어난다고 하지만 목기의 가지와 잎이 나오면서 양기를 빼앗아가므로 목기는 왕성하지만 양기는 줄어드는 현상이 된다. 또한 목기의 뿌리가 심하게 뻗어가므로 기토는 더욱 힘들게 된다. 그러므로 태양이 화창하지 않으면 음지식물로 변하는 묘목이 되므로 직업과 해당 육친의 덕이 빈약하게 된다. 묘목이 살기 좋은 진토가 있으면 좋으나 병화가 있어야 진토의 쓸모가 드러나고 축토는 없는 것이 좋다. 목기를 대표하는 간목이 있으면 좋으나 을목은 없어야 하며 간목과 을목 중에 한 글자만 있어야 길하다. 특히 이 간목과 을목은 반드시 한 글자만 있어야 된다. 즉 묘월이라고 그러는데 이 묘월에서 매우 흉한 것은 간목과 을목이 천간이 두 개가 투출한 것이다 그래요. 그런데 이때 이 간목이 예를 들어서 연간 간목이고 을목이 시간 을목이다. 그러면 이때는 혼잡하기는 혼잡하지만 해가 덜하다. 연간 간목에 을묘월이라면 두 개가 이처럼 같이 붙어 있는 이러한 상태. 이때는 이 을목도 못 쓰고 간목도 못 쓰고 둘 다 못 쓴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간목이 되었던 을목이 되었던 딱 한 글자만 나와라. 그래야 좋다 그래요. 정묘월이라면 간지상생이라 하지만 정화와 기토가 무정관계이므로 불평불만이 발생하게 된다. 정화는 묘의 환경이 좋지 않으므로 화식과 회강이 되며 그나마 있던 불빛까지 꺼지게 하는 묘목이다. 환경불미의 젖을 먹고 자란 기토는 발복이 쉽지 않다. 기묘월이라면 병화가 반드시 있어서 난조생토해야 씨 뿌리는 농부의 얼굴에 행복감이 묻어난다. 기토와 기토가 만나면 평언옥답으로 길한 바 있으나 간목이 있으면 일부 이녀가 되므로 흉하게 될 염려가 많은데 만약 갑술시가 된다면 월시주의 천합지합이므로 남편을 도둑맞는 형국이 되어 흉하다. 진월까지는 허박한 토기이므로 씨앗의 발화가 어렵기에 화창한 날씨가 되어야 만물이 생기가 있게 된다. 그런데 태양이 없으면 음주의 식물이 되므로 흉하다. 신묘월의 기토라면 무엇 하나 이루기 힘들고 조모가 하천하며 단명하신 분으로 남명의 경우 장모의 덕이 없으며 재물이 빈약하고 여자는 득자 이별수로서 태양을 뺏어가기 때문이다. 계묘월은 자식 위에 목숨 바치는 처와 재물이 되지만 외하내빈이다. 또한 모친과 처성의 불화지상으로 힘겹게 지내는 병화 모친이 우울하게 된다. 기묘일주라면 불미하여 병화가 있다 해도 힘들기만 하며 부부 해로하기도 어려운데 묘월의 기묘일주는 두 개의 묘목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흉하다 그래요. 그래서 병화가 있다고 해도 힘겹기만 하며 부부 해로하기도 어렵고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는 형상이므로 배성과 자식의 덕이 불미하다. 그런데 묘월에 기사 일주라면 모친과 육친의 덕이 길하며 배성의 덕이 좋아서 힘든 일도 잘 헤쳐나간다. 묘월의 기미 일주라면 길하여 만사가 화평하지만
자칫 부부 인연이 바뀔 수 있다. 묘월의 기후일주라면 묘유충이 발생을 하는 금목상전이 되므로 매사장애이고 배성의 덕이 없는 고화명으로 오로지 병화가 있어야 한다. 기해일주라면 힘들게 노력해도 소득이 작으며 묘목이 승목인데 해묘합을 해서 더한 승목으로 만들기 때문에 병화가 있다고 해도 이 병화도 화식되어 가기 쉽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묘월의 기해일은 썩 반갑지 않다. 내 일지가 벌써 기신적 작용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소득이 작으며 장애가 많다. 묘월의 기축 일주로 태어난다면 무난하기는 하지만 병화를 만나지 못하면 한이 쌓이고 토기의 형충 사명이 있다면 충사가 많으니 인내력이 필요하다. 혹자는 묘월에 해묘이 목국이 되면 경금으로 벌목해야 하고 이때 정화가 없으면 목기를 흉하게 부러뜨리거나 목다 근결이 되므로 정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말이다. 묘월의 경금은 목다 근결이며 정화는 화식되어 경금을 재련시킬 수 없으므로 경금은 벌목할 수도 없다. 다만 신유 한 글자가 있다면 벌목할 수도 있겠지만 금목 상정이 된다면 오히려 흉함으로 없는 것이 좋으며 병화와 사화나 오화 중 한 글자가 있어야 평안하게 된다. 어떠한 경우라도 병화가 있어서 목기를 성장시켜야 하며 병화와 계수는 격하고 있어야 땅이 윤택하고 조화를 얻게 되므로 복록이 가득하게 된다. 자, 사주 명식을 보시자고요. 정묘년 계묘월 기미일주가 무진시를 만났다. 연간 정화가 수출을 했는데 이 월간 계수가 정화 불을 끄고 있으며 이 계수가 묘목을 생함으로 묘목은 더한 승목이 된다. 그래서 목다 화식과 같은 꺼져가는 정화불이 되는데 당주 일주에서 기미일주가 되어서 미중정화로 투출을 하게 되니 힘을 찾게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정화가 오로지 힘을 찾게 된 것은 이 미토의 덕이다. 또한 여기에서는 이 무토가 무토의 온화복로를 한다고 하지만 여기에서는 무토는 거리가 정화하고 멀어서 별무소용이다. 지금 현재 계수가 여기에서는 정화 불을 끄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매우 흉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무토가 무진 시주로 와서 무진으로 와서 진 중에 계수로 투관을 한 계수가 나의 아버지이며 재물이 되는데 이 무토가 이 계수는 자기 육신에서 나타난 것이라고 해서 계수를 모두 다 가져가기 쉽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 계수는 아버지이고 이 정화는 어머니가 되는데 이 어머니를 매우 힘들게 하는 아버지와 같아서 이게 문제가 또한 있다 그래요. 다만 이 일주가 기미일주로서 일지 앉은 자리 암록성이고 또한 요 미토가 묘미 합을 하면서 관성 창고이기 때문에 이 관성에서 주는 혜택을 입으면 지금 좋겠는데 문제가 있다. 비겁은 과다하여서 군급 쟁제와 같은 그러한 형상이고 이 정화는 꺼져가는 불과 같아서 매우 문제가 있다. 그렇지만 어찌 되었건 이 묘목을 성장시키고 비닐하우스라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정화가 통관용신을 하게 된다. 목기와 토기의 통관용신을 하게 되는 이러한 사주에 해당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용신지병인 계수를 만나 흉하지만 기토가 계수를 극하여 정화를 보호하는 용신지약이므로 당주는 분란을 해결하는 해결사와 같다. 왜 그러냐면 요 계수가 이 정화불을 끄고 있는데 기토가 바로 옆에서
제어를 딱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해결사와 같아서 좋다 그래요. 그러나 타천간에는 용신지약이 없어 당주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팔자이니 피곤한 삶으로 인덕이 부족하게 된다. 그러나 간여지동으로 와서 암록성에 자하고 묘미합의 평관합이므로 남편의 덕이 있으며 관성이 당주 육신과 합이 되었다. 또한 용신의 통군처가 되어주니 미토에서 정화가 생기를 찾은 모습이다. 그러므로 이 사주는 미토로 인해서 화평합을 찾은 모습이지만 부친 선망하고 질병 체질의 모친으로 근심이 크다. 화토금 우는 기라며 수목 우는 흉하고 정화와 미토를 상하게 하는 계축을 만나면 대용하다. 신약하지 않으며 묘목이 병이 되므로 식상운도 나쁘지 않은데 특히 정관격의 식상운은 흉하지만 평관격의 식상운은 평관을 제압하는 공로가 있으므로 오히려 발복하는 경우도 있다. 마찬가지로 무인수 제살격 또한 인수운이 크게 나쁘지 않음을 간과할 수 없다. 개수는 무토의 재물 같으니 개수의 육신은 묘목이고 개수의 육신과 묘미 합이 되어 있다. 그러므로 내가 득하는 재물에 해당이 된다. 즉 다시 얘기를 해서 개묘로 왔고 나는 묘미가 합을 지금 하면서 여기에서 해수를 불러서 이 또한 개수의禄군 통군처를 해주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길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 개수는 기토의 재물이 된다. 지금 무토가 무진에서 진중에서 개수를 낳았기 때문에 자기의 재물이라고 우기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요 개묘로 왔고 묘미 합을 해서 나한테 끌려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토의 재물로 변한다 그래요. 이러한 무인수 사주의 제살격에서 인수운이 크게 나쁘지 않음을 간과할 수 없다. 꼭 이 부분은 꼭 기억을 좀 해 주셔요. 또한 이렇게 해서 이 사주에서 편관격이기 때문에 묘목이 병이 되므로 식상운도 나쁘지 않은데 특히 정관격의 식상운은 흉하지만 이 편관격의 식상운은 편관을 제압하는 공로가 있으므로 발복하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이 부분을 꼭 정해진 그 부분을 찾는 그것이 아니다 그래요. 그래서 개수는 무토의 재물 같으나 개수의 육신은 묘목이고 당주의 육신과 묘미합이 되어 있다. 그러므로 내가 득하는 재물이다. 꼭 이것도 기억을 해 주셔요.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요. 이게. 다시 말해서 묘목은 개수를 단계와 미토와 합을 하므로 재물이 남편이나 직업을 통해서 나에게 오는 형상이다. 미토는 관성 창고가 되는데 편관이 나의 몸 미토에 임묘하므로 관청과 법 그리고 남편이 나에게 항복하는 형국이다. 당주는 무신 기후대운의 경찰서 구내식당을 하여 여유 있는 생활을 하게 되었다. 당주는 자식이 되는 근기가 없으나 이때는 월간 계수가 희지에서 투출하므로 계수가 자식이 된다. 그리고 진중 계수가 또 있으니 딸 둘을 낳게 된다. 이것이 무식상사주에서 자식 찾는 법이 되고 또한 계수는 부친인데 숙이 인묘이고 묘신과 백호살이 동함으로 어릴 적 사별하는 부친이다. 정화는 친모이며 당주는 모친의 유전인자로 온 사람이다. 그러므로 부모와 인연이 각별하여 사이좋은 부녀관계, 모녀관계이다. 연월지와 묘미 합을 이루니 조언하게 되며 딸 중에서 하나는 일찍 가슴에 무덤 쓰는 자식이 있을 것을 상징한다. 경술대우는 남편과 사별하였고 신의 대우는 계수가 왕성하여 정화에 불을 끄고 목국을 이루니 78세 갑신년을 만나 정화의 불이 꺼지니 존명하게 되었다. 지금은 경찰서 구내식당에 따로 어떠한 저기가 있는지 모르지만 예전에는 경찰서 구내식당이 따로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구내식당이 있었다고 그래요. 무술년 을묘월 기해일주가 신미시를 만났다.
원래는 비극화다하고 신약한 명식인 듯한데 이것이 합으로 인해서 변화를 가졌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을목이 간여지동으로 와서 해묘미를 이루니 해묘미 목국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하지 않은 신약명이 되었다 그래요. 이것이. 묘월기토는 허박한 토기이고 묘목은 습목으로 화기를 생하지 못하면서 목국을 이루어 콩나물 시루와 같이 변해버렸다 그래요. 이것이. 그리고 이 여자 사주에 이 을묘가 간여지동으로 이렇게 해서 와서 연주 묘술합과 해매미 합을 갖다 이루는 이러한 상태로 이 남자의 품질이 아주 좋지가 않다. 왜 그러냐면 여기 사주에 병화가 있어서 화기가 있어서 이 을목을 화려하게 성장을 시켜줘야 하는데 화려하게 성장을 못 시켜주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특히 또한 해묘 합까지 하면서 일주 기해일주가 일지해수가 합을 하면서 더한 승목으로 만들기 때문에 일지에서 이것은 남편의 덕이 벌써 없게 돼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상태는 해수 나의 재물이 관성으로 가게 되니 돈 주고 몸 주고 운다에 해당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지금 현재 많은데 이 특히 술중정화는 나의 모친이 되는데 미중정화가 있고 술중정화가 있어서 그리고 술중정화가 연주에 있기 때문에 나의 모친이고 또한 해중임수는 나의 부친이 되는데 이 술중정화 이 모친이 투간되지 않았고 모친이 지금 현재 이 자리로 그대로 와 있다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나의 어머니 모친이 지금 현재 무토이다. 어머니가 무토인데 내 남편 을묘가 묘술 합을 하고 해매미 목국을 이루니 이 사람 남편이 내 어머니까지 겁간할 수 있는 이러한 사주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어머니하고 상당히 거리를 멀리 두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서는 문제가 이 남편한테 매우 콩나물 시루와 같은 형상의 을목 남편이 매우 품질이 안 좋다 그래요. 묘월기토는 허박한 토기이고 묘목은 습목으로 화기를 생하지 못하면서 목국을 이루어 목국토함으로 반드시 병화가 난조 생토를 해야 의식주 걱정이 없게 되는데 병화가 없으니 합격으로 육친의 덕이 불미하다. 묘술합화로 화기를 만드는 듯 했으나 목국을 이룸으로 합화는 기대할 수 없으며 정으로 인한 폐제를 당한다. 모치는 술중정화로 당주와 같이 외롭고 고독한 여인으로 화계 인묘에 부부해로 못하는 모친이고 부친 해중임수는 미중정화에게 재혼하는 사람으로 모친과 헤어져 집 나가고 당주는 모친과 함께 사는 사람이다. 월간 을목 남편은 요술합과 해묘미합에 양다리 걸친 사람이다. 당주의 재물이 모두 남편에게 이동하니 남편은 내 재물을 착취하는 사람으로 남편 덕이 없다. 게다가 이 경우 당주가 믿고 의지하며 잘 아는 사람에게 바람을 피우는 남편이며 그리고 모친과 남편이 한 집에서 살면 비밀스러운 애정사가 발생할 염려도 있다. 항상 조심해야 된다 그래요. 사주가 저렇게 구성이 되면. 그래서 부부 해로할 수도 없고 이별 사별하게 되는 명식으로 만원의 백두난군이 길하며 또는 결혼 실패한 남자나 신체 이상자를 만나면 해로할 수 있다. 신금은 목다 근결이 되어 반드시 깨어지게 되므로 중년 이후 산부인과 질환과 폐해 이상이 있게 되며 자식이 괴팍하고 불량한 아나무인의 성격으로 형성이 된다. 대체로 여명들은 부모덕이 없으면 남편덕과 자식덕도 없게 되는데 당주는 남편으로 인해 믿는 덕이 발등 찍히는 형상에 목다 근결하는 딸이 되므로 유산이 있어 보며 한 자식 가슴에 무덤 쓰는 일이 발생한다. 반드시 있어야 할 병화가 없으니 을목은 음지식물로 변하여 품질 이하의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늘에 가린 전원옥답의 칡롱불만 무성한 격이다. 기토가 을목을 만나면
야초난생으로 자갈 섞인 돈밭이 되어 일 처리에 야무진 데가 없고 행운이 따르지 않는다. 병화가 있어야 그나마 목기를 성장시키는 공덕을 이루지만 병화가 없으니 콩나물을 키우는 것과 같아서 공덕이 없고 득자의 희비구설에 휘말리게 된다. 남편의 직업이 하천하며 당주의 돈이 떨어지면 돈 많은 여자를 찾아 떠나는 남편이다. 축대운, 축술미 삼형이 발생하므로 묘수랍과 삼합이 풀어져 자유롭게 되는 을목으로 결혼하는 운기이다. 임수대운은 힘들게 돈 벌어서 남편 치치닥거리하며 허송세월 보내게 되었는데 남편이 질병에 걸리게 되었고 죽을 고비를 넘나들게 되어 당주의 돈이 모두 남편에게 들어갔다. 그래서 자수대운이 들어오자 자묘 형살에 손재하고 부부 이별사가 있게 되는데 당주의 남편이 아파 죽는다는 남편, 많은 돈 빚져가면서 남편을 살려내니 그 공덕도 모르고 손은 들고 가는 남편이었다. 신금대운은 관식 투전하는 운으로 시비구설수가 발생하고 직업 변동, 자식 신상 이변수가 있는 운이다. 그런데 신금달은 해자형에 목국이 되므로 돈 벌러 나간다고 가출해버렸다. 40세 정축년은 축술미 삼형이 발생하는 세년인데 정화가 신금을 칠살하므로 가출한 딸이 나쁜 짓을 하다 구속되는 일이 발생했다. 무인 기묘년에 재혼하게 될 것이며 46세 경술대운부터는 파란풍파가 줄어드니 남은 인생 행복하기를 바란다. 이 사주의 직업은 목국을 가위로 재단하니 꽃집, 농수산물 유통, 미용실, 포목점, 무속인, 화린업, 음식점, 술집 등도 가능하다. 이 사주는 관살국을 이루었기에 남자 상대의 유흥업, 식당업, 주류업도 길하다. 또한 종교 및 신불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길하다. 왜냐하면 신금식신은 요리의 신이자 술의 전문으로 정신계 문제를 상담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화이팅!